다태 임신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약간 뭐 운이 좋으면 사실은 뭐 쌍둥이겠지만 3둥이, 4둥이, 5둥이 이렇게 돼버리면 임신 합병증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지식을 윤리적으로 설명하는 삼신의사입니다. 인공수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인공수정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보통 오시면 정자를 안쪽으로 싸주는 시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기 자궁, 난소, 이제 나팔관 이렇게 있으면 그 자연 배란 주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배란을 해서 굴러 들어온 난자가 시기를 맞춰서 관계를 시도하셨을 때 만난 정자가 들어오면 여기 나팔관에서 만나서 수정까지 되고, 그리고 그 수정된 배아가 여기 이제 우리 자궁 쪽으로 돌아서 착상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뭔가 자궁 입구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남성 요인으로 뭔가 정자의 어떤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정자를 이제 이쪽까지 대롱을 저희가 넣어서 배란이 되는 적절한 날짜를 맞춰서 정자를 안쪽으로 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자의 어떤 이동이라든지 약간 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좀 도움을 받아서 아무래도 자연 임신보다 좀 성공률이 높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인공수정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수정을 시킨다 해서 시험관 낙이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공수정이 보통 얘기하는 건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오늘 생리했는데 내일부터 인공수정 할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네, 또 속전속결로 이제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가 보통 난임병원 오셨을 때 기본 검사 3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생리 3일차쯤 오셔서 하시는 난소 기능 보는 검사 포함한 호르몬 검사, 그리고 이제 나팔관 인공수정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관이 기능이 정상이다라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나팔관 기능을 보는 검사, 그다음에 3번째로는 정자 검사, 이렇게 총 3가지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지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그 주기에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 주기부터 보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죠? 일단은 좀 나이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고요. 35세 미만의 여성분들한테서는 1년 이상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 시도를 했는데 소식이 없을 경우, 남성분들 정자 요인으로 정계정맥류나 아니면 사정장애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적합한 어떤 정자를 획득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던가 획득한 정자의 상태가 이제 썩 좋지 않을 경우, 이제 뭐 자궁 내막증이나 이런 약간 나팔관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질환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술을 하시고 또 이제 한 일정 기간 동안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정도 소식이 없을 경우에 인공수정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면 배란기 때 냉이 잘 안 나온다. 그게 자궁 경부암의 문제거든요. 또 관계가 잘 안 된다. 그리고 인상적으로 제일 많은 것 중에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빠서 날짜 잡기도 어려운데 인공수정을 하는 게 훨씬 더 그럴 때는 수월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제가 볼 땐 적당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인공수정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인공수정하면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선생님? 그 전주기에 아까 말씀드린 3개의 난임 검사를 모두 진행하고 서류까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월경 시작하고 오시면 난소 과배란을 좀 시키기 위한 주사제나 아니면 먹는 약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관을 할 때보다는 적은 양의 주사가 들어가게 되고, 그런 약들을 좀 써가면서 보통은 한 3, 4일에 한 번씩 이렇게 외래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난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성숙했다라고 하면 날짜를 잡아서 한 이틀 뒤쯤 인공수정 시술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황체기 보강이라고 해서 착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제 잘 이루어지기 위해 도와드리는 어떤 질정이나 주사제를 사용하면서 한 보름 정도 하고, 그래서 토탈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임신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인공수정하면 난포를 10개, 20개 키우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험관에 비해서 약을 적게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난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당한 정도의 개수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저희가 배란을 유도를 해서 난포를 좀 여러 개를 키운다라고 하면 그 하나하나가 다 이제 임신 기능을 갖춘 어떤 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너무 여러 개의 난자가 물론 배출이 되면 임신 가능성은 높아지겠지만 다태 임신의 가능성도 높아지죠. 약간 운이 좋으면 사실은 쌍둥이겠지만 3둥이, 4둥이, 5둥이 이렇게 돼버리면 임신 합병증도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10개, 20개 이렇게 키우지는 않고 저희 목표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저는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바로 하면 안 되는 분이 계실까요? 인공수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팔관의 기능이 괜찮은 부분을 전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가 안에 들어가서 난자랑 만나야 되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요인, 수술적 요인이든 아니면 자궁 내막증 같은 기저질환이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나팔관 기능이 좀 더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 인공수정 자체가 불가능하신
있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바로 시험관으로 건너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정자의 상태나 이런 분들이 뭐 기형정자가 좀 다수 있다던가 양 자체가 적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들어가서도 조금 수정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은 저희가 수정까지 시켜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정자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더더욱이 이제 좀 시험관으로 바로 건너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유전병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서도 결국에는 배아의 상태를 미리 검사를 해서 적당한 배아를 선별적으로 이식하는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관을 먼저 고려하시는 게 맞죠. 그때 많이 궁금한 가격,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선생님? 요새는 난임 사업 자체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대한 부담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에 대해서는 최대 5회까지 지원이 되고, 나이에 따라서 만 44세 이하에서는 회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45세 이상에서는 회당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은 시술 한 회차당 한 10만 원, 20만 원 내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이라는 난임이라는 것 그 단어 자체도 사실은 좀 생소하고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고, 거기다 시술까지 붙어버리니까 좀 난임 시술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래도 사실은 적정 기간 임신 시도를 하고 나서도 소식이 없다 그러면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인공 수정의 내용은 사실은 시험관처럼 뭐 굉장히 신체적으로 부담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오셔서 편하게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